스테슈아 공포라디오. 저주.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촌락이 있었다. 토지는 그다지 좋지 않아서 좀처럼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나무를 베거나 바구니를 짜거나 산나물 따위를 팔아서 마을 사람은 생계를 꾸려나갔다. 물론 이렇다 할 돈벌이는 되지 않았고 덕분에 매우 가난했다. 옛날에 흔해 빠졌던 가난한 데다 자식이 많은 가정이 많은 시골은 도회지로 돈을 벌러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촌뜨기라고 약점을 잡아 싼 임금으로 중노동을 시켰다. 요즘 말하는 따돌림도 엄청났다. 도회지로 나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며 필사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그 안에 A라는 마을 사람이 있었다. 미인인 아내, 자식은 주위에 비하면 적었지만 그래도 7명은 있었다. 미인인 아내는 그 지역에서 신이라 불리는 혈통으로 유명해서 대대로 신을 모시고 신탁을 받거나 불제를 했고 가장 제일 가는 일은 기도와 약초로 병을 고치는 거였다. 이른바 샤먼 혈통인 모양이어서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는 의지하고 있었지만 도회지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A가 일하고 있던 곳에서 불행이 연이어 일어났다. 부상, 질병, 사망사고. 작업자 중 한 명이 A의 짓이야, 저주다 라고 말을 퍼뜨렸다. 전혀 짚있는 구석 없이 그저 트집을 잡은 거였다. 그렇게 되니 마녀 재판이 시작됐다. A는 붙잡혀 고문을 받았다. 물론 하지 않았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말은 단 한 가지. 제가 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까지는 풀어줄 리가 없다. 별의별 고문. 그래도 자백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을까지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아내를 눈앞에서 능욕하고 아직 젖먹이인 아기는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 살해했다. 다른 아이들도 팔이 잘렸다. 눈을 뭉개고 다리를 부러뜨리며 귀를 자르고 등을 불태우며 두피를 벗겨냈다. 그는 자백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같은 마을의 동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A 일가의 처형이 결정되었다. 너무나도 심한 처사에 도회지로 돈을 벌러 온 같은 처지의 동료는 그들 일가를 몰래 놓아주었다. 마을에 돌아온 그들은 이 일을 얘기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놓아주고 남자들은 싸우겠다고. 머지않아 그들이 공격해왔다. 마을은 불타고 남자들은 몰살당해 본보기로 유해는 나무에 매달리거나 창 따위로 찔린 채 꼬치 같은 상태로 두거나 A에 이르러서는 목을 베고 마을의 신을 모시는 신사에 머리를 꽂아 세워 몸통에는 라고 새겨져 있었다. 미치광이란 의미. 표현이 가격하기 때문에 검열. A의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 남편의 일, 자신이 당한 일
막내의 일, 다른 아이들이 당한 처사, 마을의 참극을 아이의 유해를 안고 하소연했다. 원망하고 원망해도 모자라다. 증오스럽고 증오스럽다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이미 살아가기 힘든 상태였다. 가장인 노파는 마을에 가서 참상을 직접 보았다. 황폐한 신사를 참배하고 신의 분노를 느꼈다. 노파는 A의 머리를 안고 돌아와 손녀인 A의 아내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각오를 들었다. 무얼 희생해서라도 원수를 갚고 싶냐고 물었다. 아내는 목숨을 대가로 삼아서라도 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파는 비수를 전수했다. 몇 개월 후 도회지에서는 전염병, 기묘한 화재, 사고, 온갖 재앙이 일어났다. 도회지는 전멸했다. 몇십 년 후 도회지에 있었던 장소에 개발 계획이 거론되었다. 폐가를 부수고 정비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숙박하던 작업원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도회지에서 나갈 수 없어. 쉬는 날에 도회지를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다. 나가기는커녕 작업 중에 사고가 많았다. 분명 저주받은 거라고. 다른 공장 직원들도 목소리가 들렸다. 목이 없는 아이가 있다. 거대한 개가 쫓아왔다. 뱀에게 물려서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골맞다는 등. 그 중에는 뱀에게 목이 졸려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다. 사망자도 나왔다. 그런 식으로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매우 늦었지만 어떻게든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기 시작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목뼈가. 발견한 건 6개. 모두 아이들의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섬뜩한데 그 머리뼈에는 뱀이 감겨져 있고 또 짐승의 뼈와 털이 한 무더기 있었다. 그러고 보니 거리 안에 뱀이 자주 눈에 띄었고 뱀에 의한 사고도 많았다. 머리뼈는 깨끗하게 만들어 잠시 간이로 안치했다. 공장 직원 중에 승려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독경도 했다. 도회지의 끄트머리에서 동굴이 발견되었다. 그 동굴 안에는 바닥 깊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에는 뱀이 한가득했다. 구멍에 횃불을 넣으니 일제히 뱀이 도망쳤다. 몇십, 몇천, 몇만. 뱀이 없어진 구멍 바닥에는 머리뼈를 아는 시체가 있었다. 노파는 손녀에게 말했다. 개를 모아라. 그리고 개와 마주보게 아이를 묻어라. 얼굴만 내놓고. 죽으면 양쪽의 목을 잘라내어 도회지 5군데에 묶어라. 다음에는 도회지 끄트머리 동굴에 가서 뱀신에게 그 몸을 바치어라. 아내는 아이들을 죽였다. 개의 머리와 함께 달빛이 비추는 밤에 최선을 다해 묻었다. 맨손으로 파냈기 때문에 손톱은 빠지고 피부는 까져서 피투성이. 5개는 마을을 에워싸듯이 지정된 장소에, 1개는 마을 안의 신사 밑에 묻은 뒤 아내는 아이들의 몸에 정중하게 애도하고 A씨의 머리를 끌어안고 어두운 동굴로 사라져갔다. 미치게 하려면 사거리, 죽이려면 사당의 아래.
도회지 주위에 묻었던 목은 경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한 신사의 아래는 사당의 아래를 뜻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저주를 완성했다. 공사는 매우 늦긴 했으나 완성했다. 지금은 평범한 주택지로 개발되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마을의 결계는 풀렸다. 그러나 저주가 되돌아간 건 아니다. 죽은 자에게 저주는 돌아갈 수 없다. 지금도 저주는 불완전하게 살아있는 모양이다. 마을에서 자주 뱀을 본다. 개와 관련된 사건이 많다. 목이 없는 귀신의 목격 정보가 많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많다. 이런 마을에는 주의하기 바란다. 미치게 하려면 사거리, 죽이려면 사당의 아래. 마을에 있었던 해골은 6개.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 미치게 하려면 사거리, 죽이려면 사당의 아래. 이런 말이 구전되고 있는 곳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